선별 문제 리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핵심 정리 가형입니다. 문제를 이제 고른 선별 기준은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를 골랐다기보다는 정형적인 내용들은 빼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공식 실려 있는 것, 그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는 빼고, 그 외에 저희가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챙길 것이 있는, 배울 것이 있는 문제들을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어렵거나 독특하거나 새로워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애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위에 있는 챙길 것이 있는 문제들은 챙길 만한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함수나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면 관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뭐 이동이라는 거는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그리고 역함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 라는 거고요. 자, 지금 밑이 a로 같은 지수랑 로그 함수를 얘는 b만큼 아래로 b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보자마자 역함수인 거를 캐치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을 보고 대칭이동 관계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평행이동이나 역함수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대칭이동, 선대칭이랑 점대칭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제 함수의 식이 뭘 만족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x는 a고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g가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서로 x는 a 대칭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a 플러스 x, 여기에 a 마이너스 x, a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진 좌우의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g에다가 a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랑 f에다가 a 플러스 x 대입한 게 같거나 x 자리에 a 빼기 x를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면 두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네 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인 두 함수는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b가 있고요. fx랑 a, b의 대칭인 g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a, b고 점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함수 위의 점을 대칭했을 때 여기로 온다는 거니까 이게 중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함수값 y 값의 평균이 b가 되는 거죠. 그럼 함수값끼리 더하면 2b가 되겠죠. 반띵해서 b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g에다가 a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랑 f에 a 플러스 x를 대입한 걸 더하면 2b가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입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 두 함수가 점대칭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두 함수나 그래프가 관계가 있다 라는 게 파악이 되면 그 관계가 문제풀이에 크리티컬하게 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안 본 지가 오래돼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애초에 조건을 로그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로그가 쓰인 조건 말고 다르게 주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형태가 분수꼴에다가 차수가 높은 차수죠. 뭐 1차, 2차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붙이셔서 대소관계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초록색을 해둔 거는 다른 뜻은 없고 제가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수능 완성에 실린 문제보다 기출을 같이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안 까먹으려고 그냥 초록색으로 칠해둔 거고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이렇게 한쪽을 동그라미 각 한쪽을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그으면은 여기 이제 x 여기 동그라미에서 닮으면 되는 거 아시죠? 좀만 따로 빼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 이렇게 수선에 발 때린 게 이게 원의 중심이고 또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인데 동그라미라면 제일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x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쪽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x 마찬가지로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 x 그러면 지금 보이는 삼각형들이 전부 다 이제 닮음이 되겠죠. 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편이고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적재적소에서 이게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어야 풀 수 있었던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 거는 그 작년 20학년도니까 작년 사관학교 가형의 28번 문제인데요. 그 삼각함수 도형 극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AB 길이를 1이라 놓고 까만색 삼각형을 넓이를 이제 식을 세워야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동그라미 x하고 닮음인 거 혹시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 이제 직각이니까 동그라미가 되고 근데 x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x가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직각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이 삼각형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x가 되고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수선을 이 수선을 떠올리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직각삼각형 나오면 혹시 이거 닮음을 써먹을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시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9월 평가원 15번 문제였고요. 그림을 그려보면요. 익스포넨셜 그리고 그 다음에 lnx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 있고 점 B가 있고 이렇게 이었는데 이게 직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1대2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삼각형 자체가 그려진 건 없죠. 근데 사실 이 그림을 좀 돌려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Y축을 이렇게 그렸다 치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나면은 이게 둘 다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x 하시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x 되겠고 동그라미 되겠죠. 그럼 이 두 삼각형이 1대2 닮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면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되게 그럼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게 쓰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대칭성이 있는 함수는 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렇게 실근의 합을 구할 때는 대칭축인 a에다가 이 개수를 곱해가지고 실근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은 성질 알고 계셔야겠죠. 여기가 a 대 b면은 ak, bk 이렇게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원주각의 성질에서 이렇게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는 많이 써먹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예요. 그러니까 표시해 보시면 여기랑 여기 각이 같죠. 그럼 여기서 이 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AD가 이제 현이 되겠죠. 여기에서 원주각 두 개가 이제 크기가 같죠. 그러면은 외접하는 원을 떠올려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썰미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내각의 이등분선 나올 때 그 A 대 B는 C 대 D처럼 자주 쓰이진 않는데
약간 지엽적인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종종 이런 문제가 이 성질이 쓰이는 문제가 종종 있어요.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시면요. 2분의 1 AB sin 세타로 할 건데요. A, B, sin 각이 지금 2세타죠. 이거를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넓이로 쪼개서 더할 건데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2분의 1 AB 12 곱하기 x죠. 거기다가 sin 세타 더하기 오른쪽은 2분의 1 8 곱하기 x가 되겠죠. 거기다가 sin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sin 세타랑 sin 2세타 비율을 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x를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백악 공식을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백악 공식 써가지고 백악 공식, 그러니까 그 덧셈 정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 2세타가 2배 sin 세타 코사인 세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간단한 거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ax 플러스 b인데 이제 a가 0이 아닐 때 여기 x 자리에 등차 수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1차식이 들어가는 거죠. n에 관해서. 그러면 이걸 전개하셔도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됩니다. 지금 OP 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여기 간격이 똑같으니까 등차니까 간격이 똑같을 거고, 그럼 y도 간격이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간격이 똑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꼼수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당연히 이거를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는 빈칸만 채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푸신 다음에 얘만 보고 밑에 거 없이 한번 직접 증명을 하는 거를 항상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맥락을 이해 못하고 위아래 등호만 막 맞추다 보면 풀릴 때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지 마시고 평소에 귀납법 문제 3문제 풀 거 1문제만 풀어도 되니까 직접 이 과정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릴 꼼수는 그 시험 때 잘 안 풀린다. 근데 꼼수로 풀 수 있으면 어쨌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꼼수기 때문에 항상 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제한 사항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부등식일 땐 잘 못 써요. 일단 그래서 가는 일단 한번 보시면요. 가는 그냥 평소처럼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요만큼 있는 거겠죠.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더해진 게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가에 이거를 이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자체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꼼수를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에 들어갈 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GK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GK가 아니고 문제 풀 때는 답에서 G4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등호로 이어져 있죠. 그러면은 위아래 식에다가 그냥 K는 4를 대입하시면은 G4를 저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를 대입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3 빼기 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 빼기 4분의 1 그리고 이제 가를 빼시면 되는데 가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4를 대입하시면 5, 20 빼기 1 그러면 이제 9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10분의 1을 빼는 건데 그걸 또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G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8 곱하기 9 그래서 72배 해가지고 G4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험 때 잘 안 풀리는데 이 방법을 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수 개수랑 총합을 구하는 공식을 혹시나 오래돼서 까먹은 경우가 있을까봐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수, 소인수분해 했다 치고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여기 1, 2, 3 있죠. 지수에 있는 거를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 이게 이제 양의 약수 개수가 되겠고요. 양의 약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1,
1제곱이죠. 그럼 0제곱부터 1제곱까지 더하고 얘가 2제곱이면 0제곱부터 2제곱까지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5의 세제곱이면 5의 0제곱부터 세제곱까지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쭈르륵 곱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어려운 거 아닌데요. 워낙 문제에서 이 등비급수는 도형 푸실 때 넓이만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길이비나 부피비를 물었는데 똑같이 닮은 비를 제곱하시지 않게 그냥 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비는 닮은 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넓이비는 제곱하시면 되고 부피비는 세제곱하시면 되겠죠. 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개로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쪽 문제 옆에 쓸게요. 일단 우함수나 기함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쓰지 않고 있는데요. 우함수는 y축 대칭 인 함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다항함수에서 짝수차들 내지는 상수 함수도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실수배하고 더한 것들, 그리고 코사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저는 편의상 우함수라고 할게요. 이걸 만족하는 걸 이제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거 하나는 미분했을 때는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그냥 옮겨서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고 이따가 설명드릴 기함수가 됩니다.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요.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는데 x랑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좌우가 대칭인 거죠. 데칼코마니를 생각하시면 여기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했을 때는 기함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부정적분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얘를 미분하면 스몰 f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얘는 f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더하면은 0이 되겠죠. 지금 위의 식 한번 봐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미분해서 0이 되니까 상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상수가 0이면 이게 이제 우함수가 될 텐데 죄송해요. 기함수가 되겠죠. 근데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저는 2c로 쓸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기함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0,c의 대칭인 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적분했을 때는 점대칭 0,c에 대한 점대칭 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를 살펴보면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홀수 차수, 다항식이나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되겠죠. 물론 이제 x분의 1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미분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얘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를 둘 다 죽이면 도함수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직관적으로는 그림을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은 x 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으면은 이 함수 자체가 원점의 대칭, 그러니까 180도 돌리면 똑같으니까 얘를 180도 원점 중심으로 180도 회전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울기가 같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적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이제 미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f-x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을 거고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럼 지금 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fx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0이 안 되고 이게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꿔서 생각할게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fx가 되는데 요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fx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아유, 계속 제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처음 게 맞았는데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지금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기함수일 때 부정적분을 구하면 우함수인 거를 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함수인 걸 보려면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죽어서 이게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기. 죄송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한다 생각하시면 f-x인데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빼기죠. 아까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얘를 이제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왼쪽이 fx 빼기 fx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얘는 상수가 될 텐데 자, 상수가 될 텐데 여기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편한데 0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0이니까 C가 0이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0에서 정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좌변을 보시면 부호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C인데 얘랑 똑같아야 돼서 C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얘를 이제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죽죠. 그러니까 기함수는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네. 미분해도 우함수가 되네. 라는 거를 챙기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 설명이 꼬여가지고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거나 곱했을 때 뭐가 우함수가 되는지 기함수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할 때처럼 기함수랑 우함수가 섞여 있으면 기함수가 되고요. 아니, 우함수끼리 기함수끼리 곱할 때는 우함수가 됩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얘만 한번 증명해 보면 f가 우함수고 g가 기함수예요. 그러면 통째로 마이너스 x를 넣은 걸 곱한다 치면은 f는 마이너스가 죽을 거고 g는 마이너스가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전체 함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까 기함수가 되겠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성함수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G가 안에 있으니까 정의역에 관련된 성질은 G의 성질을 많이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F가 밖에 있으니까 치역 관련된 성질은 F 성질을 많이 따라가겠죠. 자, 그러니까 G가 만약에 주기함수예요. 그럼 H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안에 있는 G 자체가 주기함수니까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이거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하면 되겠네 라는 게 딱 보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빼기잖아요. 그럼 빼기면은 미분한 거에다가 그냥 빼기 그냥에다가 x 미분한 거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수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이 떠오르시면 되고 지금은 적나라하게 힌트를 여기 x제곱이라고 줬는데 이 우변이 통째로 그냥 뭐 x라고 돼 있어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좌변만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x분의 fx를 미분한 거네. 이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적분하는 게 조금 독특한데 알고 계셔야 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부분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얘를 사인을 적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을 여기 쓰고 익스포넨셜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비슷한 게 또 생기죠. 그럼 이번엔 얘를 또 부분 적분을 해봐요.
그럼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을 그대로 쓰신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미분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1번식이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1번식이 있고 여기도 2번식이 있으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연립을 하시면 이 적분들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얘도 조금 독특한 적분이라서 한번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사실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얘만 봤을 때 적분하는 방법을 떠올리기가 좀 까다로워요. 좀 지엽적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수능 완성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적분을 구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코사인을 더한 거는 적분이 쉽죠. 왜냐면 위아래 이제 1이죠. 나누면 1이기 때문에 그냥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4분의 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저희가 구하는 게 이거의 적분값인데 정적분인데 이번엔 코사인을 뺀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지금 밑에 분모를 미분하면 코사인 빼기 사인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앞에 붙여서 부호를 맞춰주시고 ln에다가 얘를 이제 넣어주시면은 미분하면 이제 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0을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이거 계산을 하셔가지고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더하거나 빼주면은 이제 얘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서 2분의 1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피는 단면적을 이제 적분한 거라는 거는 저희가 이 유형은 많이 풀던 모의고사에서 자주 본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 y축 있고 x축 있고 뭐 어떤 그래프 주고 이 fx 선분 길이를 정삼각형이나 뭐 정사각형의 한 변에 그걸 한 변으로 한다 했을 때 이게 단면적 됐을 때 부피는 이런 식으로 묻는 건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식을 직접 세우는 거는 익숙해서 어렵지가 않은데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높이 x일 때 부피가 이거다. 그때 수면의 넓이는 했을 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면적을 s라고 한다면 그러면 st를 0부터 x까지 높이를 이렇게 적분한 게 부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양쪽을 미분해 가지고 단면적은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혹시 까먹으셨으면 한번 챙기시면 되겠고요. 105쪽의 10번 문제는 뭐 그냥 직접 세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뭐 그냥 하시면 되는데 f의 치역인데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f 합성 f의 치역의 원소로 조건이 바뀌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지? 이런 걸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별건 아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풀지 않고 구조적으로 같은 길로 이제 변형을 할 줄 아는지 한번 이 문제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가끔씩 함정으로 쓸모없는 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쓸모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최단거리로 가려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결국 한번 올라와야 되죠. 근데 이 길을 들어서는 순간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로 내려온 이상 여기서 올라가든 여기서 올라가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길은 사실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어차피 최단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는 이제 점점 목표랑 가까워지는 방법인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최단거리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은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대한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최대한 밑으로 간다고 최대한 빨리 밑으로 간다 생각해보면 자, 이 길이 되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최대한 천천히 가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들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그으실 때 이렇게 그으시면은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회장 투표를 하는데 3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A, B, C라고 할게요.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2명씩 뽑아요. 무기명으로. 개표 결과의 경우의 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이 A, B를 이제 뽑았고 두 번째 사람이 B, C 뽑고 세 번째 사람이 C, A 뽑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는 A, C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 빼고 나온 표가 총 24투표가 나오겠죠. 한 명당 2명씩 뽑으면. 그럼 이제 24개에서 A, B, C 개수가 얼마나 있지? 라는 게 이제 결과의 경우의 수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 그럼 총 A, B, C가 이제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2번씩 이렇게 뽑는 걸 12명이 하니까 총 24번을 뽑게 되겠죠. 그래서 3H24로 생각하면 되나? 했다가 이제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애가 안 뽑는 사람은 C고 두 번째 애가 안 뽑는 사람은 A고 안 뽑는 사람이 B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뽑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A, B, C에서 안 뽑힌 사람을 생각하면 총 12번 안 뽑히겠죠. 그래서 3H12로 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게 얘는 왜 안 되고 얘는 왜 되는지를 직접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지 문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왜 이러냐면 이게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직접 나열을 다 해보시는 게 스스로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로 생각하면 왜 안 되냐면 3H24는 극단적으로는 A만 24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A, B 안 뽑고 A, A 이렇게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투표할 때 서로 다른 두 명한테 투표를 해요. 그래서 3H24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두 명을 못 뽑는데 안 뽑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C도 안 뽑아, B도 안 뽑아 이렇게 할 순 없죠. 두 명을 뽑을 거니까. 네, 그래서 안 뽑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냥 조금 조심할 게 있어서 넣어놨어요. 보통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pk부터 k 플러스 1까지 이 확률의 최대값을 물으면 이제 k랑 k 플러스 1이 여기 이제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평균이 2가 되게끔 할 때 넓이가 최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풀어요. 맞는 말인데 이때 조금 조심할 거 두 가지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는 K랑 2K의 평균이 2지라고 해서 푸시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 논리는 여기 이제 구간의 길이가 K 플러스 1일 때는 이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고정돼 있죠. 상수죠. 이럴 때는 아까 그 논리로 푸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K랑 2K 사이 거리가 K니까 K 값이 고정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래가 고정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고정이 돼 있어야지 넓이 최대이려면 여기 정중앙이 있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구간이 길이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제 대칭일 때만 그 논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대칭적이지 않거나 구간의 길이가 상수가 아니면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칭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 평균의 대칭이다. 그리고 평균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이 커지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 유형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위에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M이 얼마다? 10이랑 18을 더해서 반띵한 15다. 이런 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P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게 같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크다고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10이랑 18이 좌우 대칭이면 이제 같은 건데 왼쪽이 이제 얘가 더 큰 거죠. 이쪽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12랑 18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평균이 15보다 작겠네? 이거를 바로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항분포, 정규분포에서 이 내용이 모의고사에서 안 나온 지 오래돼서 까먹으셨을까봐 이항분포를 따를 때 시행의 수가 크면은 이제 정규분포로 이제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냥 한번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평균이랑 같고 분산은 n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공식만 알고 표본 평균의 의미를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그 크기가 2라고 하면은 이제 x를 두 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뽑았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2, 3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넣고 또 뽑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크기가 2니까 표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가 1, 2, 3이 가능한 거죠. 근데 크기가 2라는 건 두 번 뽑아서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1 나오면 평균 1이고 한 번 1, 2 나오면 1.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x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2.5고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까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이 2가 두 번 뽑았는데 평균이 2가 되려면 가능한 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가 되려면 1 한 번, 3 한 번 뽑아야 되는데 1 뽑을 확률 A, 3 뽑을 확률 B죠. 그럼 얘는 확률이 AB, 얘도 AB가 되는 거고 얘는 둘 다 2를 뽑았어야 되는데 2가 나올 확률 A니까 A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그게 이제 X바의 확률 분포가 지금 1부터 1.5, 2, 2.5, 3 이렇게 있는 거죠. 1.5, 2, 2.5, 3 그러면 여기에 확률이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를 직접 구성할 줄을 아셔야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 네, 이번 내용은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NCX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M-X제곱으로 다시 분해해서 봐가지고 얘가 이항분포 이야기하는 거네 라는 걸 보시는 눈썰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 px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건데 이 앞에 이렇게 지금 이 확률에다가 x제곱이 곱해져 있잖아요. 저런 거 이제 변형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1차나 2차까지 간단하게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x가 곱해진 거 다 더하면 확률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평균 제곱 빼면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시그마의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x나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는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챙길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9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가거나 위로 한 칸 가는데 여기 도착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요. 9번 던져서 끝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로 6번 가면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를 배열할 때 처음부터 위로 3번 간 다음에 나머지 뭔가 배열을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에 위로 3번 가자마자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먼저 끝나버리는 경우를 잘 걸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챙길 게 있다면, 이 문제는 애초에 지금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렇게 이걸 그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1, 2, 3. 그러면 여기 도착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나지 말고 여기 도착하면 된다라는 건데, 하나가 더 챙기자면은 문제 상황이 좌표 평면을 주지 않았을 때도 이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아니고 그냥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진다. 근데 어, 총 그냥 이걸 한글로 해가지고 이긴 횟수가 진 횟수보다 3번 많으면 게임이 끝난다. 근데 9번 만에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나타냈을 때 훨씬 풀기 편한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하나 챙기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직접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데, 저는 풀어봤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이 조건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최소값 같은 경우에 여기 0 대입해가지고 만족하려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3가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입한다 생각하면 A, B, C 문자 3개, K까지 4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도무지 조건을 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미지수 4개를 다 찾지 못해도 이 값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지워지는 게 생겨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미지수가 다 안 구해지면은 자기가 조건을 덜 써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한 것 같은데 계속 맴도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냥 정답에서 요구하는 모양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미지수 다 안 구하고 답이 나온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원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 원주각하고 같다라는 거를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A1을 줘버리면 그냥 쉽네 하고 하나하나 계속 직접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다지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5를 줬을 때 그럼 이제 거꾸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조금 까다로우시는데, 같이 풀만한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번 9월달 2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혹시 그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란 게 있거든요. 수험생분들 중에 혹시 이거 모르거나 안 풀어보셨으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예시문항에 있는 문제도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A5를 줬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A1부터 A4까지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A5가 5번째 항이 5가 나왔다. 그럼 4번째 항이 뭐가 가능할까 하면 이걸 보시면은 경우가 4가지 있겠죠. 그러면 가능한 게 이거랑 이게 있네. 그럼 각각에 대해서 3번째는 가능한 게 이렇게 4가지가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능한 게 뭔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9월 같은 경우에 나형에 있는 문제인데, 어렵게 나오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문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이랑 A3이랑 A6을 주고 A1을 묻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 하는 거를 6번째로 할지 3번째로 할지 뭐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A1에서 출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A3에서 출발해서 역으로 A2를 이제 찾으러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을 잘 보셔야 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웃한 두 항이 중요하죠. 이웃한 두 항을 찾아버리면 전부 다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3이랑 A6을 줬으면 최대한 빠르게 이웃한 두 항을 다 찾아내려면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겠어요? A3이랑 A6 사이에 있는 A4나 A5부터 공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A4나 A5에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정수해 문제가 가장 정형적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준 문자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그 두 수의 차를 미지수로 놓으면 쉽게 풀 때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작은 게 이제 x에서 출발하죠. x는 0 이상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y고 그 다음에 z고 이렇게 되는데 이대로 푸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쉽냐면 0과 x의 차를 a라 놓고 x와 y의 차를 b, c, d라고 놓으면 이제 a에서 출발해서 a, b, c, d만큼 커지면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이네. 자, 근데 a는 그냥 0 이상인데 b는 문제에서 이 차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이상, c도 여기서 차가 3 이상이라고 했죠. d는 0 이상. 자, 그러면 요렇게 바꾸시고 거기 이제 추가로 b가 b'이라고 이제 새로 문자를 놓으시면 되겠죠. b가 2 이상 되려면 b'이 0 이상이면 되겠고요. c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bc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하고 5가 되겠죠. 그럼 이게 전부 다 각각 0 이상인 정수니까 4H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찌풀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그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골라본 게 물론 제가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른다기보다는 배울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